안녕하세요. 2017년 6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뉴스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얼마 전 박이호 지역에서 한국 여행객 한 분이 실종된 사고가 있었죠. 다행히 구조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9일에 혼자서 트레킹을 떠나신 후에 연락이 안 돼서 수색을 나섰는데 다행히도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다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이번에도 사고 소식인데요. 필리핀 컨테이너 화물선이 미국 이지스함과 충돌을 했네요. 피츠제럴드 구축함이 일본 영해 지역에서 충돌을 했는데 7명의 사망자 등 총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군함과 컨테이너선이 충돌을 한다는 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눈에 띄는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오늘 한국 언론에 나왔던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터뷰 주인공은 우리 교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계신 코리안 데스크 이지훈 경감이었는데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앙헬레스 지역의 그 한국인 살인 사건에서 범인을 검거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교민들의 수사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직접 수사에 나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교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도 인터뷰 한번 모시고 싶네요. (10만여) 명의 교민이 살아가고 있는 필리핀은 그 숫자만큼이나 교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도 각각 다 다를 텐데요. 그래서 피노이 910에서는 필리핀의 다양한 지역에 사시는 다양한 교민들과 얘기를 나누며 그곳 소식들을 들어보고 있죠. 얘기를 듣다 보면 살아가는 게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도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들을 엿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삶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은 따가이따이에 사시는 교민 한 분을 전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가이따이를 가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요즘 따가이따이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따가이따이에서 8년차 지금 거주하고 있고, 두 아이와 함께, 남편과 함께 한 가정이 여기서 지내고 있는데요. 저는 최음이라고 하고,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가이따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거네요? 네, 여행객들을 위해서 하고 있고, 한국 분들도 물론 한국 분들이지만, 이쪽 필리핀에 계시는 한국 분들. 교민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쪽 필리핀에 거주하고 계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따가이따이를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오셔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가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업체 소개를, 위치가 네. 따가이따이 어디쯤이시죠? 저희 게스트하우스가요. 지금 저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 따가이따이 시내에 있는데 따가이따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작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가가 로타리 서클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중심가예요. 그래서 지금 몰들도 생기고 있고 콘도미니엄도 짓고 있는데 그곳에서 멀지 않거든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몰들이 생겼어요. 아얄라 몰이라든지 지금 아주 큰 몰들이 생겼고 콘도미니엄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지역이 좀 많이 발전했어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에는 필리핀 현지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지역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뷰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있습니다. 그 게스트하우스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마닐라 네. 쪽에는 홈스테이나 하숙집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게스트하우스하고는?
저희 그 하숙집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여행객들을 위주로 하는 거고 따가이가 관광지다 보니까 아, 여행객들이 하루든 이틀이든 따가이를 지역을 보시면서 여기가 뷰가 굉장히 멋있는 곳이고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 관련해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묵고 가시는 저렴하게 깨끗하게 여행하시면서 잘 묵고 갈 수 있는 한국 같으면 펜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묵고, 이용하시는 기간 동안, 네. 뭐 식사나, 뭐 이런 것들도 제공이 되나요? 네, 저희는 아침 식사 드리고 사실은 집 근처에 저희가 빌리지 안에 있는데 집 근처에 아주 가까이에 걸어서 스타벅스, 몰,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그 식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근처에 유명한 레스토랑들을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예. 다들 오래된 아주 유명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추천해드린 곳을 가서 식사하시고는 굉장히 좋아들 하시고 그러세요. 예전에, 저도 사실은 따가이따이 가본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네네. 그 딸 호수를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스타벅스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가 가장 첫 번째로 생겼고 지금은 현재 따가이따이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5개가 스타벅스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예, 제가 왔었을 때도 하나밖에 없어. 2개 있었네요. 2010년에 제가 왔었을 때도 2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3개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게 굉장히 깨끗하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가고 평일에도 여기는 스타벅스 가면 줄 서서 드셔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새 많은 분들이 날씨 때문에도 그렇고 따라이따이를 굉장히 많이 찾아주고 계세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그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 스타벅스에서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너무 멋있어서 예. 제가 단연코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스타벅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로도 제가 듣기로도 그 스타벅스가 세계에서 뷰가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라고 제가 들었었어요. 예.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멋있는 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 그 필리핀에 생활하신 지가 한 8년 정도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게 변한 것 같네요. 네, 엄청 많이 변했고, 따갈자이는 더더군다나 많이 변했고, 이 근처, 그러니까 뭐 30분에 1시간 가는 근처 지역도, 도시들도 참 많이 변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필리핀 분들은 여전히 친절하시고, 뭐 그런 거는 똑같고, 다른 부분은 좀 발전했다는 거? 따갈자이뿐 아니라 많은 지역이 좀 많이 발전하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관공서나 이런 부분도 예전에는 굉장히 법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이렇게 변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졌네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예. 예전에 비해서 그 말씀이 굉장히 아주 뼈가 있는 말씀이네요. 네. 각자 들으시는 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는 거겠죠? 아니, 요즘 따가이따이 날씨는 좀 어떤가요? 따가이는요, 원래 필리핀이 7월, 8월 때까지 태풍하고 그 우기철이어서 네네.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우기가 가까워왔기 때문에 오후 한 차례씩 비가 아주 쏟아붓고 또 지나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우기철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11월 정도, 10월 이후 그 정도부터는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뭐 저녁이 되면 24, 5도 정도 굉장히 선선하고 선풍기가 없이도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한낮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햇볕은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뭐 선글라스나 모자가 필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따가이자에는 굉장히 아직까지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날씨 때문에도 많이 오시고 또 우기 때는 더더군다나 이 필리핀 분들이 여기가 우기 때는 굉장히 썰렁하거든요. 좀 높은 산에 동산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 같으면 그래도 해발 700m가 넘으니까 그래서 선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필리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여기를 제외하고 바기오를 제외하고는 다 좀 더운 지역이니까요. 마닐라를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바기오는 너무 좀 멀잖아요. 많이 멀기도 하지만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그쪽에는 지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보다 좀 더 춥기 때문에 좀 겨울에, 그러니까 한국의
겨울 계절. 그때는 전기장판도 틀어야 되고 많이 추워서 뭐 잠바도 입어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박이호의 은퇴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주를 하신 상황이에요. 예. 굉장히 더운 곳은 사람들이 많이 좀 피하는 경향이 있고 젊으신 분들은 보라카이 세부 마닐라에 많이 계시지만 은퇴 이민자분들 같은 경우는 따가이따이를 좀 선호하시죠, 요즘에. 예. 그 아까 그 빌리지 내에 그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빌리지는 뭐 좀 뭐랄까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따가이따이는요, 빌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별장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 별장. 예, 예. 예. 다른 지역보다 빌리지가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마닐라에서 근무하고, 생활하고, 지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말마다 이용해서, 아니면 휴가를 이용해서, 이쪽 따가이따이에 와서 휴가를 보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할 만한 예전에는 별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도 물론 많지만. 근데 요새는 더 많아진 거는 콘도미니엄, 그냥 외국인도 현지인도 그냥 바로 쉽게 살 수 있는 콘도미니엄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어요. 아. 그만큼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콘도미니엄이라고 하시는 게 그게 그러니까 뭐 일종의 아파트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이 좁은 아파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원룸이 원가의 콘도미니엄이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그 예전부터 원래 기존에 있었던 별장들뿐 아니라 그 빌리지 안에 지어놓은 별장을 제외하고 이제 남는 땅들에도 집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빌리지 안 분위기는 아주 넓은 큰 마을에 뭐 잔디나 아니면 이런 도로 같은 부분을 깨끗하고 예쁘게 잘 형성해서 딱 바둑판 모양으로 정해진 곳에 집을 지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조성이 잘 돼 있고 운동이라든지 뭐 산책이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편리하게 안전하게 돼 있고 시큐리티 가드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항상 상주하고 있고 게이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을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 빌리지에서 대부분의 필리핀 생활을 살고 있는데 굉장히 안전하게 그다음에 동네 이웃들도 친구들처럼 한국 이웃들처럼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필리핀은 지프니하고 트라이시클이 좀 있기 때문에 네네. 도로 사정은 인도를 걷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빌리지 안은 또 완전히 정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빌리지 안과 밖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근데 따가이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에요. 아, 오히려. 네, 오히려 덜하죠. 왜냐면 근처에 빌리지를 나가도 몰과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레스토랑들이 길에 있고 뷰 사이드로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편이고 도로도 깨끗하고 건물들도 깨끗한 편이죠.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런 편인데 또 다르게 빌리지 않은 공기도 훨씬 더 좋고 왜냐면 일단 매연이 없으니까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예, 빌리지 안에서 아이들 키우기는 뭐 한국 어디보다도 훨씬 더 편안하다고 보시면 되죠. 거기 그 따가이따이에 어떻게 그 교민분들, 한국 교민분들은 뭐 많이 계시나요? 네. 이전에도 별로 없었지만 요새도 별로 없는데 중간에 많이 있을 법한 시기가 좀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한국에서 좀 움직이는 시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또 많이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본인의 적성에 맞게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한국으로 들어가시기도 하셨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네. 오랜 시간 계시다가 다시 그냥 고향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필리핀에 살고 있는 재외 국민이 사실 많이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따가이따이도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그렇게 자리를 잡고 계시는 분들도 또 좀 계시고요. 예. 제가 이제 왜 이걸 여쭙냐면 이렇게 교민들이 좀 계시는 곳에 보면 이제 한국 식품점이나 뭐 이렇게 한국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한국식 편의시설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조금만 가도 한국마트가 크게 있죠. 그리고 여기도 코스트코랑 같은 비슷한 그 창고형 매장도 크게 있고 일단 몰 안에 있는 마트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한국에 있는 마트처럼. 네.
그리고 별도의 뭐 과일시장도 다 있고 그러니까 꼭 한국인들이 있어서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 한국 마트밖에 없어요. 아, 나머지들이 웬만한 필리핀 마트나 웬만한 과일시장이나 웬만한 곳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은 다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저희 집에서는 물론이고 걸어가면 3분이면은 모레 도착하니까 그래요? 예, 예. 사실 여행 오는 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냥 칫솔도 안 갖고 오셔도 되거든요. 그냥 바로 슈퍼에 가시면 한국에서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지낼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편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해요. 단지 한 가지는 배달해 주는 것이 한국보다 좀 덜하다는 거. 그게 조금 불편해요. 아, 배달을 해주기는 해요? 가끔 있습니다. 뭐 햄버거 가게나 아. 그런데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한국은 배달뿐 아니라 저기 장도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저희가 웬만하면 다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하고 또 물론 여기 레스토랑이 많아서 외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다 만들어 먹어야 되고 한국은 또 냉장식품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하지만 대신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부분은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 아떼. 예 아, 메이드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은 또 훨씬 어떤 게 본인에게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겠네요. 아, 저는 뭐, 네. 이 아떼들의 그 퀄리티가 이 필리핀에서의 삶을 네. 좌지우지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겠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러세요? 그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가정주부는 한국이나 여기나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또 대신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만 여기서 생활이 가능하고 메이드들 분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고 그렇죠.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죠. 아유, 이렇게 말씀을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아, 그 마닐라에서 아까 제가 네. 잠깐 그거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마닐라에서 지금 따가이따이 가는 건 어떻게 가게 되죠? 그 방법이 얼마나 걸리나요, 요즘에? 예, 시간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린다고 알고 있고요. 네네. 저희 이 따가이따이 시내, 그러니까 서클, 도시 이 주변에 바로 뭐라 그러죠? 버스들이 모여 있는 곳? 버스 터미널. 예, 터미널까지 오는 버스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이 동네에 오는 버스가 충분히 마닐라에서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예. 그래서 그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리는데 요새는 우버 택시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하시고. 아, 그렇죠. 예. 하지만은 우버 택시도 많이 이용하신다고 하고. 근데 택시를 타면 약 한 1,500페소가 넘게 든다고 제가 들었어요. 필리핀 분들한테. 공항 기준으로 하면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냥 택시나 자기가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이동을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공항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시간 20분 보시면 되고, 차가 안 막혀서 빨리 간다. 그러면 1시간 정도 보시면 되고, 차가 좀 막힌다. 그러면 1시간 한 40분 정도? 아, 그러니까 뭐 인천공항에서 서울 들어오는 거 하고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 따가이따이가 요새는 좀 더 괜찮은 게, 마닐라 시내에서 일하시는 분들, 마닐라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직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들도 여기에 거주지를 주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여행객들도 마찬가지로 공항에 내려서 뭐 예를 들어 다른 세부, 보라카 이런 데는 직항이 아니고서는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보홀이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어요. 클락 공항도 그렇고 바기오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차로 길면 1시간 반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냥 2박 3일 정도 여행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길게는 4박 5일, 더 길게는 뭐 은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 6개월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은퇴 그 이민 말씀하셔서 네. 제가 그거 하나 좀 여쭤봐야겠네. 거기에 그 뭐랄까 여가 생활을 좀 이렇게 보내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일 때문에 뭐 따가이따에 거주하시거나 이러신 분들 말고 이제 은퇴할 때 좀 여유 있게 지내는 지역으로 이제 그 따가이따이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골프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은퇴 이민자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은퇴 이민자들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곳에 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유명한 골프장이라든지 골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골프장 컨디션도 제가 듣기로는 좋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해서 잘 모르겠지만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일단 한국에 비해 저렴하고 네. 그리고 여기는 어시스트하는,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날씨도 도와주고. 아, 그렇죠. 날씨. 날씨가 거의 여기는 우기 때도 골프를 치시겠지만 비가 되게 많이 오지 않는 이상 거의 계속 골프를 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은퇴 이민 오신 분들은 회원권도 한국에 비하면 거의 뭐 아주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회원권을 구입하신 분들은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3번씩 또 4번씩 또 필드를 나가시고 운동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건강을 위해서. 야, 그 골프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좋으시겠네요. 네. 그렇게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죠. 예. 아, 그렇군요. 아이고, 네. 참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따가이다이하고는 네. 업데이트를 좀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서 네. 제가 알고 있는 따가이다이하고는 전혀 다른 따가이다이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새롭게 네. 많이 업데이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동네 자랑을 했나요? 아니, 거기 사시면 그 정도의 자랑은 하실 자격이 되신 거죠. 그쵸? 그래서 제가 아직 이사 안 가고 여기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거는 이제 끝으로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네네. 네. 한국에서 이 필리핀 이제 여름 휴가철도 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네. 계엄령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죠. 아주 많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여행 그래도 이제 필리핀 해외 여행이니까 연초부터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뜬금없이 중간에 뭐 계엄령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네. 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따가이탕 좀 어떤가요, 지금? 따갈따이는 똑같아요, 예전하고. 굉장히 평화롭게 그냥 지내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그러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한국도 그렇고, 저는 이제 외국에 있으니까 외국 뉴스를 좀 많이 보죠. 네. 그리고 뭐 마트를 보더라도 세계 뉴스를 보게 되고, 그런 거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그 뉴스에 나오는 세계 다른 각국의 사건 사고들을 보면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저는 그냥 개인적인 제 생각이지만 네네. 어느 나라나 그런 사고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그 주관과 본인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그 자기가 정한 지역이 사건 사고의 지역이 된다면 조금 미루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네. 사실 필리핀은 섬도 뭐 우리나라처럼 제주도, 울릉도 이렇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지역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실 마닐라에서 보라카이, 세부, 다바오 그쪽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있거나 전혀 뭐 여기 사람들도 술렁거린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그런 부분은 없는데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염려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저도 옛날에 한국 살 때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 예. 신혼여행을 가는 시기였는데 태국에서 반정부 시위를 하는 시기였었어요. 근데 물론 신혼여행지는 푸켓이었는데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걱정을 하시겠지만 사실 여기는 그 계엄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필리핀 분들은 사실 없어요. 예, 이 나라 사람들이 뉴스도 보고 저녁마다 텔레비 보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을 뭐 얘기한다거나 거기서 무슨 사건이 터졌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세부에 계시는 저희 현지 교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 다이빙, 뭐 비치, 뭐 여러 가지 그 관련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마음이 움직이시니까 타격은 좀 있으시겠지만 그분들은 또한 예전과 변함없이 조용하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다바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거기 사는 저희 현지 교민들끼리 연락을 하고 지내는 뭐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현지 교민들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요. 아무 문제가 없고 굉장히 조용하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게. 그 사실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한국 분들이 여기 계시면서 사건을 겪어서 그 뉴스가 한국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사실 아직 그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기 조금 어렵거든요. 언론에 이 보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하고 현지에서 체감하는 게 이 격차가 크죠. 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저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필리핀 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그 큰 일을 저지르기 좀 어려운, 오히려, 좀 제가, 제 선입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은 운전을 뭐라 그러죠? 보복운전이라고 합니다. 예, 보복운전이죠. 아, 그죠? 예, 예. 보복운전 그런 거 하고 막 욱하고 막 도끼 들고 다니고 이런 분들이 저도 그 뉴스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네. 한국 분들 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 그러니까 나도 한국 사람인데 내가 살 때도 저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 도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없죠. 네. 근데 저는 또 뉴스를 그걸 보니까 한국 가서 어떻게 운전을 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예, 예. 네. 아이고. 하여튼 오늘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이게 뭐, 시간이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많이 가는데, 제가 사실 따가이따이에 대해서는 뭐 맛집도 좀 소개 부탁도 좀 드리려고 그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니까 애들 이제 어떻게 그 자라나는 모습이나 이런 것도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오늘 네. 이게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기회를 한번 또, 부탁을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그럼 2탄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드리고요. 예, 예, 또 이 따가이따이 재밌는 소식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연결 사정이 좋지 않아 잠깐씩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들으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요. 사실은 나눌 얘기가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더 얘기를 나누지 못해 무척 아쉽네요. 2탄을 준비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번 연결에서는 더 재미있는 소식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저희 피노이 910이 지금은 시험 방송 중이잖아요. 이 시험 방송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23일이죠. 23일까지 시험 방송을 마치고 잠시 방송을 쉰 후에 7월 초에 정식으로 방송을 보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정식 방송이 시작되면 뭐가 달라지나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몇 가지 다른 코너들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새롭게 시작될 내용 중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30초 마이크라는 코너입니다. 30초 동안 여러분께 피노이 910의 마이크를 빌려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직접 제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께서 혹시 피노이 910을 통해 전하고 싶은 얘기나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그 내용을 방송을 통해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분량은 30초를 넘지 않게 내용을 잘 담아서 녹음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녹음을 하셔서 피노이 910으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스마트폰에서 녹음을 하셔서 카톡으로 바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피노이 910의 카톡 아이디는 피노이 910 그러니까 PINOY 숫자로 910 이렇게 카톡 아이디를 검색하셔서 친구 등록하시고 녹음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뭐 팔아야 할 물건이 있으신 분들도 좋고요. 새로 개업을 하셔서 홍보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녹음을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으신 그런 분들도 그 내용을 짧게 정리해서 녹음해 보내주시면 피노이 910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나 고백하고 싶은 얘기들도 좋겠죠? 오늘 피노이 910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또 뵙겠습니다.